북한이 이제 함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 장면이 노출되고 김정은이 환호제약하는 그 모습 보면서요. 그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핵으로 추진하는 잠수함, 이거 핵무기를 쓰는 잠수함이 아닙니다. 이걸 보유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은 상대적으로 좀 느긋해 보이는데요. 자, 어떤 것인지 다양한 이슈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심정숙 차장, 네. 지금 보시는 거 외교관 현명 눈에 보이네요. 네, 데이비드 슬린 초대 주 북한 영국 대사의 사진이 되겠는데요.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태영호를 9개월 전,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만난 적이 있고 대화를 나눴었는데 네. 내가 알던 태영호하고 많이 달라졌더라, 이런 이야기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털어놨습니다. 2002년에서 200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4년 전에 그 네. 평양에서 근무할 때 그때 만났던 태용호는 북한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영국의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랬을 때는 비난 일색이었는데 네. 작년 11월에 태용호를 다시 런던에서 만났을 때는 네. 김정은 체제 4년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 그랬더니 굉장히 회의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에 대해서는 영국의 교육제도 같은 것들이 우수한 면이 많다, 이런 칭찬까지 내놓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희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영상에 따르면은 영국의 교육 시스템, 액턴 고등학교 자기 둘째 아들이 다니는데 거기 토론회는 보니까 제국주의자들이 너무 세뇌를 시켜가지고 민중의 어려움보다는 그 여왕의 선물 때문에 독립이 됐고 뭐 그런 논리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사실 사석에서 좀 다른 얘기를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현재 최영호가 북한의 네.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할 겁니다. 네. 북한에서 주로 가르치는 그 과목들이 네. 주체사상이라든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 교육이 대부분 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 이렇게 그 토론식으로 강의를 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갖다가 자유롭게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고 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네.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정말 북한 내부에 있던 때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더 가장 인상적인 것은 김정은 체제 4년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 그러면 저거는 만약에 네. 그게 그 당시에 벌써 북한에 들어갔다면 네. 저건 처형감입니다. 평가 어렵다. 어렵다니요. 당연히 답이 있는데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북한 민중들은 더 살기 좋아졌고 체제가 안정이 됐고 뭐 그런 얘기를 모범답안을 얘기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실제로 이 데이비드 슬린 평양에서 대사를 지냈던 그 영국 외교관을 동아일보 그 동정민 파리 특파원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저희가 동정민 특파원 얘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확인합니다. 슬린 대사가 평양에 있을 두 사람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 매우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 전형적인 외교관 같다. 그러나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 매우 강하게 논쟁을 벌일 정도로 아주 투철했었다. 작년 11월에 그 슬린 대사가 커피 한잔 하자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더니 바로 답이 왔더랍니다. 흔쾌하게. 근데 만나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는 겁니다. 자,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몇 년 만에 달라졌다는 얘기죠. 조금 더 얘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작년 11월이니까요. 이미 올 여름 복귀보단 10개월 전인데 이미 자신의 복귀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슬린 대사가 먼저 걱정을 했다는 거죠. 당신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나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건 부서에서 알아서 결정할 문제다. 해공사가 김정은 체제에서는 북한 생활을 직접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심 차장,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부서 결정에 달렸다. 정말 몰랐을까요? 그때 이미 알았던 게 아닐까 하는 그 추정이 들게 하는 대목인데, 슬린 네. 대사도 이번에 태용호가 망명을 할 줄은 몰랐다, 정말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떠올리기로는 네. 이미 작년 11월에 뭔가 우려하는 게 있는 듯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뭐 당의 결정에 달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네. 아마도 그때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자멸에 대한 얘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내놨습니다. 오늘 북한 인권 관련 체제에 대해서도요,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시 한번 내놨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던지는 자신의 대북관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입니다. 듣겠습니다. 북한 당국이 무모하게 핵능력 고도화에 집착하는 동안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 왔습니다. 엘리트층조차 탈북과 망명의 길로 나설 만큼 심각하고 참혹한 북한 체제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관 부처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북내외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자, 심정수 차장, 이제 청와대 출입하고 있는 저희 채널의 출입 기자신데, 네. 대통령이 저런 인식, 최근에 대통령이 저런 메시지를 직접 쓰나요? 아니면은 외교안보 수석실 중에서 쓴 것을 좀 주로 전달하는 쪽입니까? 외교안보 수석실을 통해서 연설비서관 쪽으로 전달이 되면 이제 거기서 메시지가 추려지고요. 마지막에 최종 원고를 손보는 사람은 박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손으로 수정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어진 그 대북 메시지를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자멸이라든지 체제 네. 균열이라든지 굉장히 워딩이 세게 나가고 있거든요. 박 대통령의 의중이 결국은 마지막에 실리기 때문에 강한 워딩들, 강한 어조의 그 강경한 논조들이 계속 담기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이제 핵잠수함 얘기 나왔거든요. 자, 하나씩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심 차장, 네. 정치인들이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난주에 SLBM 성공 중에 성공이라고 평가를 한 것, 북한의 이 핵 고도화가 정말 더 이상은 안주하고 볼 수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판단. 두 번째는 지금 추미애 대표가 이끄는 야당이 지금 들어서면서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된다. 이슈를 먼저 선점하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핵잠수함 얘기를 계속 이슈화하고 있고요. 핵잠수함 도입 얘기가 있었던 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다. 이 얘기를 항상 그 새누리당에서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이번에 같이 행보를 하자. 더민주를 어떻게 보면은 먼저 이슈를 선점하고 견인하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거니 뒤서거니 원내대표를 지낸 두 새누리당 정치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SLBM 발사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에도 엄청난 위협으로 군 당국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북한의 잠수함을 항시적으로 밀착해서 감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 디젤 잠수함으로는 2, 3주밖에 작전할 수밖에 없어요. 핵 잠수함을 배치해서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교수님. 그 핵잠수함 도입은 이제 의원님들이 말씀한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넘어야 할 산이 좀 여러 개 있지만 네.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네. 이 핵을 연료로 하는 핵 추진 잠수함은 이 기술적으로 우라늄 농축 20%만 하면은 그 농축 우라늄 20%로 그 성능이 전혀 뒤지지 않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은 최소한 3,000톤급 이상 되고 4,000톤급, 5,000톤급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능력은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평화지역 이용이라는 그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네. 이것을 미국하고 좀 협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걸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네. 핵을 연료로 하는 추진 잠수함은 20% 내지 90% 된 농축된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데 네. 90%는 무기급 농축 우라늄이라 저거는 안 됩니다. 네. 그러나 평화지역 이용을 전제로 한미 원자력 흡수해서 20%까지는 농축할 수 있다는데 20% 농축이면은 핵 추진 잠수함을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비유를 좀 쉽게 하자면 덜 과학적이지만 술로 좀 예를 들자면 술 중에 알코올이 한 그렇죠, 60% 농도. 되는 거는 마실 수 있는데 네. 알코올이 90%짜리 술을 마시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건 무기급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 마셔도 취할 수 있고 네. 90%만 치면 더 취하는데 네. 취하는 정도는 20%로 느껴도 충분하다. 네. 예, 그렇게 하면 설명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고 싶어도 잘 못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이 네. 2004년도 우리가 바라쿠다 계획을 해서 프랑스로부터 4,000톤짜리 핵 추진 잠수함을 이제 도입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 당시에 미국이 반대를 해서 그게 무산됐는데 네. 이제는 충분한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네. 현재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그 잠수함을 개발했고 또 추가적으로 3,000톤짜리를 개발한다 그러고 또 북한도 현재 그 정도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든다는 설이 있습니다. 네. 북한이 현재 5메가트 원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 원자로라면 이제 잠수함에 실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북한도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네.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이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네.
우라늄 농축 문제 가지고 미국이 시비를 건다 그러면 네. 잠수함도 우리가 만들고 네. 그다음에 원자로까지 소형 원자로까지 우리가 만든 다음에 이 우라늄 문제는 해외에서 도입하면 됩니다. 도입하고 그다음에 그걸 폐연료봉을 뽑아내는 문제도 전부 다 해외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미국이 뭐 이렇게 시비 걸 수 있는 명분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호주의 사례를 원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호주가 프랑스로부터 잠수함을 도입을 해가지고 50년 동안 프랑스에서 네. 그 원자로를 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잠수함도 우리가 만들고 네. 원자로도 우리가 만든 다음에 다만 연료 문제, 핵연료 문제만 뭐 프랑스에 맡긴다든가 하면은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우리가 이제 그동안 디젤 엔진을 쓰잖아요. 이것에 비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져오고 싶은 건데, 어쨌건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 거죠. 현재로는 사실 좀 어렵죠. 네. 이제 가장 왜 이 원자력 잠수함을 가지려 하느냐면은 잠수함은 일단 정박 기지에서 출항해버리면은 이걸 탐지하기가 어려운데 네. 적 잠수함에 나오는 길목에 매복하고 있고 아니면 계속 자망해서 따라다니면 되는데 북한 잠수함은 며칠 만에 이렇게 배터리 충전되면 올라와야 되거든요. 올라오면 또 5시간씩 기름느라고 또 그렇죠. 노출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우리 원자력 잠수함은 계속 안 나와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건 가장 확실한 것이 네. SLBM 잠수함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쭉 따라다니는 이른바 이제 스토킹 같은 걸 해서. 그렇죠. 첫 번째는 길목을 아예 지키고 매복하고 있다가 네. 길목에서 나오는 거 보고 바로 어뢰를 발사하면 되고요. 네. 두 번째 혹시 놓쳤으면 계속 끝까지 따라다니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여당 내에서 이 핵 추진 잠수함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단 군에서는 지금은 됐다고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는 거고요.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 문제가 또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답답하면서 정치권에서 호소가 나온 것입니다만 현실화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려야 된다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가지 상황을 통해 오늘의 안보 상황 점검했습니다. 김정봉 교수님 그리고 김기호 교수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